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그야말로 개판 5분 전 뒤돌아섰는데 들어와서 배로 그냥 밀고 나갔어요. 무슨 불도저야? 스모 선수냐고. 어쨌든 한 지역구의 대표로서 국회의원이 되신 분인데 실장님 하나를 지키기 위해 너무 황당했던 게 아니 어떻게 실장님은 대기하는 것도 뉴스가 돼. 그만큼 위세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비서실장도 모르고 정무수석도 몰라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보호를 해야 되는 최고 존엄 정말 어떤 분인지 진심으로 궁금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유병수의 강펀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고정 코너죠. 극이들의 수다 시작하겠습니다. 강전의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일주일이 너무 빨라요. 네네네. 정말 빠릅니다. 내가 오늘 지금 그 강전의 변호사님한테도 보내드렸는데 요번에 우리 당에서 그 패널 소통단이라는 진정한 인증 패널을 만들었어요. 12명의 패널 소통단. 나는 그래서 이 명단을 보면서 강전의 변호사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없어요. 강전의 변호사도 저와 같은 미인증 패널의 길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미인증 패널이 오히려 나아요. 그래요. 그래요. 네. 강펀치는 근데 미인증만 계속 부르는 거 아니에요? 네? 뭐 패널 인증단에 보니까 여기 패널 인증된 패널 명단에 패널 소통단 보니까 없는 것 같던데 여기. 누구 있는데요? 여기 뭐 최진영 변호사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있어요. 최진영 변호사는 가끔 나와요.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리고 네.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제가 잘 손수조 있고 손수조 대변. 잘 안 나오고. 네, 그다음에 안 나오고. 강대녀 변호사 대변인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하여튼 뭐 있어요. 한 12명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진정한 인증이 시작됐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우리 강전현 변호사님은 없어. 오세요 이쪽으로. 제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한 번이 어렵지. 어렵지 않아. 오세요. 참나. 뭐 하는 거야 지금? 자, 11월 시작됐습니다. 11월 시작된 지도 일주일이 쭉 됐네요. 일주일이 됐습니다. 자, 이제 국정감사가 끝이 났죠. 국정감사 끝이 났고 이제 예결위가 시작됐으니까 이제 예산 전공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어제는 국회 운영위가 있었는데 두 번째 날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그야말로 진흙탕. 개판 5분 전. 개판 5분 전. 마무리를 한 정말. 배치기. 이거 누가 봐도 제가 몇 번 돌려보고 VAR을 해보려고 몇 번 돌려봤는데 이건 누가 봐도 민주당의 이름도 처음 들어본 사람인데 이기현. 난 이름을 처음 들어본 사람이에요. 이기현. 이런 국회의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어제 방송하면서 이 영상을 봤는데 저한테 이제 법적인 평가를 묻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누가 봐도 이기현 의원이 달려들고 밀고 갔어.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이기현 의원이 달려들었고 송원석 원내대표랑 충돌은 있는데 이게 그 법의학적으로 우리가 따졌을 때 그 충돌을 이렇게 달려들어서 하게 되면 그걸 이렇게 피하는 과정에서 본능적으로 방어흔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게 저기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 방어흔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 부분을 송원석 원내대표에게 방어흔이 생겼는지를 확인해서 그러면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는 책임이 없을 것이다. 왜냐? 소극적 방어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방어흔의 여부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네, 그 한번 열어보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누가 봐도 네. 그거는 뒤돌아섰는데 들어와서 배로 그냥 밀고 나갔어요. 무슨 불도저야? 네. 불도저냐고, 무슨 스모 선수냐고. 근데 그러니까. 그 이기현 의원이 거기에 대한 해명이랍시고 본인이 배가 나와서 그렇다, 살을 빼겠다 이런 조롱하는 말을 것도 한 거는 아니고. 정말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굉장히 불러일으키는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국회의원이 할 만한 행동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김현지라는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여야가 첨예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 이야기하는 거는 대통령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먼저 영상 말씀하세요. 처음에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오후에는 못 나오는 이유가 대통령이랑 같이 뭐 외부에 어디를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정무수석이라는 사람이. 근데 알고 보니까 또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우상호 수석이 이번에 이분의 한계가 느껴진 게 한 추석 무렵에 한겨레 인터뷰도 그렇고 그 무렵에 언론에 많이 나와서 김현지 100% 출석한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어제도 오후에 일정 대통령 수행해 갖고 나가야 되니까 못 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정무수석이 제대로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실상은 패싱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저는 김현지 실장이 어제 결국 이제 안 나오는 과정이 있어서 국민들은 이 의혹이 더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나와서 털면 되는 거였는데 참 일을 계속 크게 만들고 있다 싶습니다. 자, 어제 상황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PD님들이 준비해 주셨는데 한번 보고 말씀하시죠. 주진우 의원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매우 큽니다. 주진우 의원이 앉아 계실 것은 피감기관 증인석입니다. 제가 대통령실 그만둔 지 1년 10개월이 지났고 이런 식으로 야당 의원 입김박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김현지를 보호하고 싶습니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의하겠습니다. 아니 누구랑 무사시키려고 작전 서는 거야 뭐야? 본인이 지금 작전 짜는구만. 왜 소리 질러?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왜 소리 질러? 뭐야? 뭐야? 왜 소리 질러? 근데 갑자기 이기현 의원이 육중한 몸집으로 다가오더니 저는 회의장 문을 나가려고 하다가 돌아서 있는 상태인데 그대로 몸을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폭력을 먼저 행사한 것은 몸을 던진 것은 송원석 대표입니다. 국감을 방해하는 것은 국민의힘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바로 뒤돌아서서 저에게 몸을 던지다시피 했습니다. 피해자는 저인데 피해자가 본인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기현 의원 제가 보기에는 피해자 아니에요. 본인이 가해자인 것 같은데요. 제가 몇 번 돌려보고 한 10번 이상 제가 돌려봤는데 누가 봐도 이기현 의원이 밀고 그냥 나갔어요. 밀고 계속 밀고 나갔어요. 어깨까지 그 고개를 이렇게 쳐들면서 쭉 밀고 나갔다니까요. 저거 봐요. 거의 뽀뽀할 자세야. 저게 바로 적반하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적반하장. 지금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저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초선 의원이. 예? 후원금은 다 찰 수 있겠네요. 그럼요. 후원금은 다 차겠어요. 보니까 뽀뽀하고 싶은가?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하면 이름이 알려지니까 뭐 정말 더 좀 그런 것 같고 어제 진짜 민주당은 좀 작심하고 덤벼든 느낌이었어요. 그냥 이거 파행으로 한번 끝내보자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거의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모습이었고 정말 우리가 이게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국회에서 이와 같은 물리적인 폭력은 다 이제 처벌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거는 쌍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게 사람이 진짜 누가 이렇게 공격을 해오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제가 사장님께 이렇게 확 하면 사장님도 하고 이렇게 맞게 되잖아요. 예. 이렇게 딱 막으면서 여기에 이렇게 딱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남는 상처가 방어은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송원석 원내대표의 몸에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럴 거기 때문에 이거는 송원석 원내대표는 일방적 피해자다. 그리고 방어은이 남도록 하는 행위, 이러한 소극적 방어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법적으로 따지면 이기현 의원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기현 의원이 저도 이제 이분 거의 이름만 들어본 수준이었고 검색을 해보니까 이름도 몰랐어요. 문재인, 존재감이 전혀 없어요, 이 사람은. 이거 초선인데 문재인 정부 때 비서관을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김병기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더 앞서서 뭐 말하자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으니까 저런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정확하게 여당으로서 책임감 있는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배가 나와서 그랬다. 이렇게 국민들을 우롱하는 듯한 장난스러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자질 자체가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그냥 쉽게 국회의원 되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그냥 뭐 놀이터인지 아나 봐요. 그냥 국회가 자기 놀이터인 줄 아나 보고 국회의원 되는 게 그냥 쉽게 되다 보니까 그냥 장난치는 것 같아요. 저에게 죄가 있다면 배가 나온 죄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살 빼겠습니다. 이걸 변명이라고 합니까? 장난칩니까? 이게 뭐 하는 벌장머리입니까? 살다 민주당 의원들 수준 이하고 하는 행태가 아주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의원들이 상당수인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개탄스럽습니다만 해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거지. 저에게 죄가 있으면 배가 나온 죄밖에 없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살 빼겠습니다. 살 빼세요. 그러면 살 빼고 배 사이즈 줄이십시오. 난 관심 없으니까. 그리고 지역 국민한테 가가지고 배 사이즈 얼마나 줄였는지 보여주시고 다음 총선 때 그거 가지고 선거운동 하세요. 여기가 고향 어디죠? 그 김종혁 최고위원하고 아마 선거를 한 것 같은데 창피합니다. 창피해요. 정말로. 어디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나 국회의원입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다닐. 아이고 참나. 이렇게까지 하면서 보호를 해야 되는 최고 존엄 정말 어떤 분인지 정말 진심으로 궁금해집니다. 본인 후원 계좌는 빵빵하게 차가지고 기분은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즐기십시오. 근데 이기현 의원의 이름은 처음 들어봤는데 이기현 의원이나 민주당이 지키고자 하는 그분의 이름은 더 유명한 걸 보면 참 그러니까요. 배지의 무게가 좀 새삼 가볍게 느껴지는 국민의 대표로서 어쨌든 한 지역구의 대표로서 국회의원이 되신 분인데 실장님 하나를 지키기 위해 실장님이 부속실장님이 역시 세네요. 옛날에도 드라마 같은데 보면 실장님이 세요. 항상 보면 실장님. 그때는 실장님이고 실장님이 세요. 그리고 이제 어제 민주당에서 김현지만 부른다는 건 비례가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 때 고위직들 이름을 줄줄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들 다 합쳐야 김현지 한 명이다라는 거를 스스로 자백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대통령도 뭐 대기하라고 시켰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뭐 속보로도 보도가 되고 했는데 이만큼 민주당에서 꽁꽁 숨기고 싶은 것은 무언가가 있다라는 생각밖에 들 수 없고 국감이라는 게 이번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국회 과정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초반에 정리할 수 있는 거를 이를 참 키우는구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제 그 뉴스 보고도 너무 황당했던 게 우리가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출석하기 위해 대기한다는 뉴스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실장님은 대기하는 것도 뉴스가 돼. 그 실장님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 대기야도 뉴스. 대기하고 있는데 못 나간 것도 뉴스. 진짜. 근데 경내 대기야. 근데 경내 대기입니다. 국회 내에서 대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기 떨어져 있는 용산 경내에서 대기하는 것도 뉴스 속보로 막 나와요. 어떻게 이게 뉴스가 돼요? 대기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위세가 있다는 얘기죠. 저는 진짜 대단합니다. 근데 그거를 비서실장도 모르고 정무수석도 몰라요. 그래서 왜 모르냐고 하니까 국감 중이라서 핸드폰을 안 보고 있대. 웃기고 자빠졌네 진짜로. 아니 뒤에 앉아있는 보좌진들이 다 체크해갖고 그때그때 뭐 쪽지도 주고 알려주고 그걸 하는데. 말이라고 합니까? 말이야 방구야. 그 뒤에 다 앉아있잖아요. 50명의 비서관이 있다면서 자기 밑에 비서실장이. 근데 50명의 비서관이 있고 그 뒤에 있는 주요 보직자들이 다 앉아있는데 뉴스가 방방방방 뜨고 앉아있는데 그 중요한 뉴스들이 속보로 바바박 뜨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고요? 그걸 알면 실장님 전화를 받을 수 있어요. 실장님 전화를 받으면 자리를 지키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장님은 자리를 떠날 분들에게 항상 따뜻이 전화를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놓고서는 되도 않는 주진우 의원이 질문하는데 주진우 의원이 질문하는 데는 답하지 않고 주진우 의원하고 싸우려고만 준비 딱 하고 앉아가지고 그렇죠. 자격이 주진우 없다는 의원의 얘기를 질문에 하면서. 답을 안 하고 주진우 의원의 답에 그냥 꼬투리도 잡지도 않아. 네. 그냥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기가 준비해온 뭘 적어가지고 왔더라고. 예?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뭘 적어가지고 와가지고 주진우 의원의 질문에 답은 하지 않고 그 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계속 그냥 그러니까요. 국회 증인이 죄인입니까? 아니 그 전날에 국가인권위원장인가 예. 안 누구 위원장한테는 완전히 죄인 취급을 하더만 민주당이. 그래놓고는 그 다음날 자기는 증인은 죄인이 아니래. 그런 내로남불이 세상에 또 어디 있어? 완전히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보면. 그냥 뭐 그분들도 다 월급쟁이니까 경례 대기하면서 TV로 보고 계실 실장이면 전화 받으면 안 되잖아요, 월급쟁이가. 주진우 의원이 어쨌든 좀 화력 있게 싸워주고 계시니까 주진우 의원 나가라고 그러니까. 지금 엉뚱한 얘기 하는 거잖아요. 이미 주진우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게 1년 반 정도가 지난 상황이고 법률비서관은 그 이전에 했었던 건데 그렇게 모욕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있어야 될 그러니까.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니라 뭐 다른 자리다라고 얘기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실상 또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 김기표 의원도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더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강훈식 실장이 본인이 실세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어제 국감장에서의 강훈식 실장의 모습을 보고 누가 강훈식 실장을 실세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 본인이 실세라고 하면 실세가 됩니까? 실세 호소인. 실세 호소인. 아니 본인이 실세가 본인이 보고 실세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그러니까. 어디 있냐고요. 실세 호소인. 아니 어, 김현지 실장이 그러니까요. 대통령 따라서 수행도 안 갔는데 그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비서실장이고 무슨 실세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네.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까? 아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실세지 본인은. 그래놓고서는 예. 또 강선우 여가부 장관 여가부 장관 후보자랑 통화한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질책을 줬대. 그러면 실세가 되나? 자기 모르게 전화해가지고 사퇴를 사실상 시켰다는 거를 본인이 인정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끝나고 난 다음에 질책을 하면 뭐 하냐고. 그러니까요. 더 지나갔는데. 네. 그걸 얘기하면서 본인이 실세 인정을 하면 실세라고 호소하면 되냐고. 실세가 안 되죠. 왜 근데 애꿎게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소리를 지르냐고. 저는 사실 이 정부의 마지막이 어떻게 장식될지의 한 단면은 국민들이 이미 다 예상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육공화국 들어오고 나서 이와 같은 비선에 해당되는 권력의 실세들, 이 분들의 말로를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소위 말하는 문고리 권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야 위세 등등해서 이렇게 전 국민을 상대로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 뭐 건불 10년 화무 11홍은 우리나라 육공화국 정치권에서는 다 반복되던 이야기라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 마지막에가 좋을 것 같진 않다. 뭐 좋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나오는 게 맞아요. 나오는 게 맞는데 안 하겠죠 뭐. 그리고 어제 그것도 되게 좀 눈에 참 거슬렸고 좀 보기가 너무 안 좋았는데 김병기 원내대표 네. 왜 긁혀가지고 말이야. 어제 완전 네. 국정원 직원이었을 때 그 말투, 표정 이런 거 다 나오지 않았어요? 그 주진우 의원이 왜냐하면 그 전날부터 계속 주진우 의원 말을 막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주진우 의원이 뭐 얘기만 하면 그 전날부터 계속 다다다다다다 막 말 막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제 또 그랬고 어제도 계속 오전에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뭐 김현지 얘기만 나오면 자기를 이틀막 한다고 글을 올렸는데 그렇게 글 쓸 수 있는 거죠. 야당 의원이 그렇게 글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썼다고 나는 제일 웃긴 사람이 전용기 의원이야. 무슨 애야? 초등학생이야? 그걸 또 질의 시간에 위원장님 저기요 제가요 위원장님 막 이상한 글 썼대요 하면서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일렀어.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런 글이 있어요? 텔레로 보내주세요. 그 텔레 보내줬어.
그랬더니 김병기 원내대표가 읽더니 이거 본인이 쓴 거 맞아요, 주진우 의원?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야지 두는 건데 야지네. 그 야지라는 표현을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야지 국민들께서 정말, 보고 예. 계시는데 그 자리에서 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야지네. 황당하네. 야지네. 야, 이거 뭐지? 내가 기분 나쁘면 기분이 나쁜 겁니다. 막 이러더니 와, 나는 무슨 이런 말 해도 조폭 같더라고요. 조폭. 맞아요. 아까는 제가 이제 국정원 직원이었다라고 그렇게 좀 순화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심하다는 표현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같은 국회의원이잖아요. 주진우 의원한테 그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는 주진우 의원이 어쨌든 국민의 대표로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이게 생중계되면서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저런 형태로 국민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김병기 원내대표도 나름대로 처음에 서영교 의원이랑 그 원내대표 선거에서 붙었을 때는 그나마 조금 더 합리적인 사람 이런 평가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윤리특위를 구성을 할 때 사실 지금 여러 국회의원들에 대한 징계안들이 올라가 있는데 전혀 처리가 안 돼 있는 게 국회 윤리특위가 구성조차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좀 구성하자 하면서 원내대표들끼리 모여갖고는 여기에 대해서 반반하는 걸로 마무리가 됐는데 그때 그 민주당 지도부에서 정청래 대표랑 또 강성 지지층들이 이거 비례적으로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반반하냐? 그러면서 김병기 내려와라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최근에는 부동산 이슈 있을 때 잠실 아파트 팔겠다는 얘기 안 하면서 부동산의 비읍도 꺼내지 않고 이런 모습들이 본인도 조금 쫄리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운영의 과정에서 애지중지 현지를 보호하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세게 발언을 함으로써 본인의 존재감 이런 것들을 더 올리려고 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표정이나 말투도 문제지만 그 단어 선택에 있어서 너무 삼류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뭐 조폭이라는 표현을 쓰긴 썼는데 그 조폭이라는 표현은 제가 걷어드립니다. 왜냐하면 조폭이라는 표현을 제가 그 부분을 보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온 표현이고 제가 쓴 표현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쓴 표현인데 저도 그런 표현을 눈에 확 들어왔고 귀에 확 들어왔고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근데 진짜 국정원에서 올해 25년인가 30년 가까이 근무했던 분인데 정말 전직이 국정원 출신이라서 그런지 국정원에서 오래 있었던 분이라서 그런가 국정원에서 몸에 밴 그런 습성이 확 나오는 느낌이더라고. 그러니까 87년에 국정원에 입사하신 분이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도 참 저는 아이러니 그 자체라는 생각을 야지라는 표현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동료 의원에게 야지라는 표현을 어떻게 쓰냐고요. 그러니까, 야지라는 표현을. 네. 그래서 저는 진짜 그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은 좀 다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주진우 의원에게 지금 어딜 가든 이 폭격이 집중되는 그러한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당 의원 중에서 민주당의 유효타를 날리는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 회의장에서 유효타를 날리는 의원이 거의 주진우 의원 빼고는 참 찾아보기가 좀 힘든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 민주당의 입장에서 메시지를 반박하지 못하면 메신저를 공격하라고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아주 정말 이런 식의 그 공격 그다음에 주진우 의원을 어떻게든 물고 늘어져서 흠집을 내려는 이러한 것을 지금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 당의 동료들이 좀 같이 좀 이렇게 주진우 의원을 강하게 좀 방어를 좀 해주고 그리고 주진우 의원만큼의 공격력을 좀 나눠 가져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김현지 씨 국감과 관련돼서도 이제 어차피 다 끝났지만 국감 관련돼서도 민주당이 오전만 하자 했잖아요. 저는 그거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오전만이라도 받아서 국민들 앞에 일단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시간이 부족하긴 해요. 근데 주진우 의원 같은 공격수 한 2명 정도 배치해가지고 그 부족한 시간이라도 아주 짧고 굵게 쳤으면 저는 나름대로 기회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전략적으로 조금 아쉬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김병기 원내대표가 야지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동료 의원에게 아무리 야당 의원이고 같은 당이 아니지만 야지라는 표현을 쓴 거는 진짜 전 잘못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완전히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정말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 어쩌면 어쩝니다. 뭐 그러면서 내가 뭐 그러면서 굉장히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하는데 굉장히 웃겼고 옆에서 또 뭐 민주당 여성 의원들 두 분이서 계속 옆에서 계속 자극시키고 흥분시키고 그다음에 전용기 의원이 제일 황당했어요. 무슨 초등학교 애입니까? 예? 그러니까, 주진 의원이 네. 페북에다가요. 김병기 의원님 이상한 글 올렸어요. 뭐 그러면서 김병기 의원한테 일러 바치고 아니 근데 김현지가 대통령을 수행하는지 안 하는지는 국감 중이어서 모른다고 하면서 글 올린 거는 또 전용기 의원은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앞뒤가 안 맞아요. 스마트폰을 선택적으로 보고 안 보는 거지. 그러니까. 전용기 의원은 의원하지 말고 그냥 뭐 다른 거 해요. 그냥 남의 페북이나 보고 앉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여기에 우리 김병기 의원님 욕하는 게 있나 없나 읽어가지고 그거 그냥 그거 계속 일러 바치고 앉아가지고 그게 무슨 국회의원이 할 짓입니까? 근데 전용기 의원이 민주파 출소 아니에요? 제 그쵸. 기억으로 그지? 맞아요. 그죠? 네, 역시 민주파 출소의 경찰은 다르네요. 아니, 또 민주당 국정원 출신도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거랑은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거기 또 하나 있잖아요. 박선원. 아니 그리고 또 원장도 있잖아요. 원장. 박지원. 박지원 의원도 지금 본인 북한에 조문 가겠다고 보내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께서 국정원에 대해서 오히려 이분들의 행동 때문에 더 신뢰감이 떨어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